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올리 김양수입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재무상태와 그죠? 경영성과 나왔나요? 자, 먼저 1번에 있는 재무상태와 이제 이번에 학습할 시간은 공부할 것은 이겁니다. 재무상태와 뭘 배우느냐?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재무상태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재무상태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재무상태라는 얘기는 자산, 부채, 자본을 말합니다. 재산상태, 재무상태, 재산상태, 즉 자산, 부채, 자본을 우리는 재무상태. 그러면 이때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결산보고서인 뭐일까요?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란 무엇을 말해요? 자산, 그죠? 부채, 자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는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재무상태표는 세 가지 정보가 나타나요. 세 가지 정보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제가 재무상태표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러면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T자가 나왔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계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계정. 계정이란 얘기는 약자로 AC라고 합니다. AC, 어카운트, 계산하다 이런 얘기죠. 계정. 이제 다음 시간에 계정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정식, 이렇게 알파벳 T를 뭐라고 그래요?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왼쪽을 기초과정에서 설명했겠지만 왼쪽을 뭐라고 그런다? 차변이라고 합니다. 왼쪽을 뭐라고 그러고 차변이라고 그러고요. 오른쪽을 뭐라고 그런다? 대변이라고 합니다.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뭐 지워도 되겠죠? 왼쪽은 차변이고 오른쪽은 뭐예요? 대변입니다. 그러면 이 왼쪽 차변은 뭘 쓰느냐? 이렇게 팁박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재무상태표 차변은 뭘 써요? 자산을 씁니다. 자산을 써요. 자산. 그리고 재무상태표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씁니다. 부채와 자본을 쓴다.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금액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산은 얼마냐? 100원입니다. 자산은 100원. 부채가 얼마냐? 20원입니다. 그러면 자본은 얼마 될까요? 80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자본의 금액은 이 자산과 부채 움직임에 따라서 자본의 금액은 결정되는 거죠. 이 자본의 금액은 무엇과 무엇에 따라서 이 자산과 부채 움직임에 따라서 자본의 금액은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 자본을 계산하는 등식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본 등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오는 거 아니에요. 자본을 계산하는 등식은 뭐에서 무엇을 뺀다? 자산에서 뭘 빼요? 부채를 빼면 뭐가 나온다? 자본이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본 등식. 자산에서 뭘 뺀다? 부채. 그럼 뭐가 나온다? 자본. 이렇게 해서 자본 등식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자, 이때 재무상태표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그러면 차변합계 얼마입니까? 100원이 되겠죠. 대변합계 얼마입니까? 100원. 기초과정 설명드렸겠지만 이렇게 차변금액 합계와 대변금액 합계는 항상 일치하여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대차 평균의 원리. 그죠? 거래가 한 건이 발생했던 100건이 발생했던 항상 이 차변금액 합계와 대변금액 합계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대차 평형의 원리 또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식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번에는
재무상태표 등식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재무상태표 등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산에서 자산은 뭘 빼면 자산은 뭐 플러스 뭐다?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금액을 써볼까요? 여러분 자산은 100원에서 부채를 20원 빼면 자본 얼마입니까? 80원이죠. 그러면 자산 100원은 뭐 플러스 뭐 부채 20원 플러스 자본. 요게 우리 시험에 요게 이론 문제로 우리 시험에 15회 때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합계는 그죠? 자산 합계는 부채 합계와 자본 금액 합계를 말한다. 오. 그런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산 합계는 부채 총액에서 자본 합계를 차감한 금액이다. 땡. 틀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는을 붙이면 되잖아요. 는 이렇게 니꺼로 쌤 이거죠. 그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걸 우리는 재무상태표 등식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이것만 지워도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이 자본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이 자본을 우리는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할 건 뭐라고 그래요? 순자산. 우리 시험 한번 나왔죠? 다음 자료에 의하여 순자산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순자산이라는 것은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우리는 자본 또는 뭐라고 그래요? 순자산. 자본 부르는 용어가 많아요. 주주지분 이렇게 자녀지분 이렇게 부르는 용어가 많습니다. 자기자본 이거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선생님? 얘는 총자산이에요. 총자산. 그러니까 이 부채와 자본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금의 조달 원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이거지. 이 100원 속에는 부채와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본이죠. 이건 뭐예요? 자금의 운용 상태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 없겠고요. 자산에 뭘 써요? 차변에 뭘 써요? 자산. 그리고 대변에 부채와 자본을 씁니다. 아셨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자산이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있나요? 부채.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에서 무엇을 뺀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가 나온다? 자본이 계산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본 등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산 뭐예요? 좋은 거죠? 그래요. 자산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영어로 에셋 그럽니다. 에셋. 에셋이란 뭐야? 미래에 돈 되는 것은 다 뭐다? 자산입니다. 미래에 돈 될 만한 것은 다 뭐다? 자산.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에셋 들어가는 회사 어디 있나요? 미래 에셋. 그죠? 미래 에셋. 그래서 자산. 돈 될 만한 것은 다 뭐다? 돈 될 만한 것은 다 뭐다? 자산이다. 그렇다고 교재에다가 돈 되는 것은 자산이 이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산은 뭐예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미래 경제적 효익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뭐라고 한다? 자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원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자산은 이렇게 하죠. 자산은 미래 가서 현금화할 수 있거나 또는 사용에 의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그건 뭐다? 자산이다 이거지. 즉 현금에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여러분 이 칠판 자산이죠. 지금 미래 경제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원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수업 못 하잖아요. 그래야 미래 경제적 효익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자산 뭐 있습니까? 현금. 가지고 있는 돈을 현금이라고 그래. 은행에 있으면 예금. 또 뭐 있어요? 차, 집, 뭐 통장, 금, 세탁기. 그죠? 뭐 다 뭐예요? 자산, 비품 이런 것들, 자전거 다 미래 경제 효익을 가질 돈 될 만한 것은 뭐다?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채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빚, 프로피티에서 빚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자본은 뭐예요? 캐피탈, 그죠? 자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재무상태표에